100의 다함함수를 둔다면은 하변, 상변, 좌변 쪽 셋 중에 어디 둘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으면은 삼연성을 이 모양을 갖다가 펼치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연결될수록 중앙 쪽으로의 그 모양이 계속 발전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지금 좌변 쪽을 갖다가 걸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갈라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갈라져야 되지만 되게 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판을 이렇게 잘게 조각조각 바둑으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은 흙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제 뭐 다가오고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되겠죠. 반대쪽에서 다가온다면은 또 위쪽으로 벌리고요. 흙이 약간 편한 그런 포석이라고 해요. 집이 실리가 많아요. 자, 그래서 100이 응수 방법이 뭐냐면은 저 106에 이은 걸 갖다가 우상기 쪽의 흙 모양을 조금 더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어서 지키죠. 자, 이때 호구를 친 거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칸을 더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100집을 약간 더 키우겠다는 의도예요. 이때도 흙이 여기를 다가오는 수, 이 수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도 한 칸을 지키고 그때 여기 좌변 쪽 이렇게 갈라져 가는 거. 이렇게 되면은 흙은 완전히 실리포석이 되고요. 100은 두터움 위주로 짜게 되는 그런 바둑이 돼요. 그래서 우상기 쪽이 흙이 한 15집이 나요. 우하기도 15집이 있고요. 그러면 총 30집이거든요. 그리고 좌변에서 집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좌상기, 좌하기, 또 100은 우변, 그리고 덤까지 있으니까 서로 잘 어울리는 바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포석을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흑백 최선의 진행이에요. 흑실리 100은 두터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포석이에요. 자, 근데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은 이 모양에서 나왔을 때 110으로 한 칸 띈 거 그걸 갖다가 수는 빼고 만약에 좌변을 바로 갔어요. 자, 이랬을 때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우변 쪽에 100 모양에는 약점이 있어요. 흙이 100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죠. 이걸 안 지켰을 때 이때 흙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가 급소일까요? 이런 모양에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 호구 자리가 지금은 급소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게 꽉 이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갖다가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길 들어오게 되면은 못 살아가요. 찌르면은 맞고요. 왜냐면 아까 찌르고 막을 때 뻗어서 살자고 했거든요.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차단하고 나면은 흙이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쪽하고는. 그쵸? 104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리가 바로 급수예요. 여기. 그러면은 흙의 의도가 뭐냐면은 다음에 가의 자리를 갖다가 밀어가는 거하고요. 그리고 나의 자리를 갖다가 넘어가겠다. 이거를 두 가지를 맛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이 일단 이렇게 만약에 막는다면요. 하나 뻗어 나가요. 막아야죠. 이때 젖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100집이 다 부서졌어요. 이거 젖혀도 끊으니까 수가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100을 여기 한번 또 지켜줘야 되고요. 손해를 많이 봤죠, 100이. 그쵸? 흙이 선수로 100집을 다 부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금 100 모양의 약점, 여기 끊기는 약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점을 그냥 이렇게 축으로 해갖고 이용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둬도 돼요. 100이 지금처럼 세력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받아주죠. 그때 이런 식으로 한 칸 띄면서 100 모양을 중앙 쪽을 흙에 막아가면서 곤마로 계속 만들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100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밑에를 차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나의 자리를 갖다 이렇게 가만히 뻗는다면 흙이 밀고 나갔을 때 대책이 없어요. 막더라도
한 칸 딱 띄워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곤란하죠. 이렇게 된다면은. 밀고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뻗던지 아니면 호구 치면서 나와도 되고요. 우변 쪽에 있는 백들도 상당히 위험해지고요. 백이 곤란해지겠죠?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든지 저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서 흙이 밑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냐면 바로 이거예요. 입구자 자리. 이 입구자를 가게 되면은 보세요. 다음에 흙이 밀고 나갔어요. 아까는 백이 넘어가는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한 칸 띄워갖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찔러도 막으면서 다 넘어가죠. 자, 근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도 백집이 좀 많이 부서졌어요. 부서졌죠. 자, 보세요. 만약에 백이 여길 갖다 이렇게 한 칸 딱 띄워서 지켰을 때 경계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집이 뭐 이런 거 젖혀 있는 것까지 다 하고 하면은 10집 정도 모양을 봐주시는 거예요. 10집에다가 두터움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집은 10집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10집에서 흙이 여기 쳐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나와서 백이 넘어갔어요. 자, 찌르고 맞고 뭐 이런 진행이 되겠죠. 근데 백이 지금 아래쪽하고 위쪽에서 양쪽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집이 몇 집이 났냐면은 이쪽 가쪽의 끝내기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건 흙 권리가 강할까요? 백 권리가 강할까요? 흙이 뻗으면은 후수 끝내기고요. 백이 이렇게 젖혀 있는다면은 선수 끝내기가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백 권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아까는 10집이 났는데 지금은 몇 집이 났냐면 하나, 둘, 셋, 넷, 5집.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흙이 쳐들어와서 100집 한 5집 정도 없앤 거예요. 선수로 5집 없앴어요. 많이 이득을 봤죠. 근데 흙도 집이 없어진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냐면은 저 19의 자리를 갖다가 원래 흙이 뒀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100이 젖혀가지고 있게 되니까 흙집을 4집을 더 부셨거든요. 흙이 100집 5집 부시고 자기 집 4집 부서졌으니까 뭐 이득 본 게 거의 없어요. 한 집 이득 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쵸? 한 집이 이득을 봤는데 근데 문제는 중앙 쪽에 그 흙 11과 13에 있는 돌이 약한 돌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잖아요. 흙은. 그쵸? 아무런 이득도 못 보고 지금처럼 약한 돌만 하나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렇게 손바닥 안에 백도 이렇게 그 속 안에 흙이 쏙 들어와 있는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된다면 손해라는 거예요. 집으로는 아무런 이득도 못 보고 약한 돌만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해인 거예요. 흙은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막았다가는 바로 이거 씌워가지고 다 잡히는 거예요. 못 살아가거든요.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때 흙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냐면요. 여기서 이거. 첫 번째는 이렇게 위에서 날일자를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밑으로 날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딱딱 나눠져요. 뭐냐면은 위에서 가는 거는 세력이고요. 이거는 세력을 쌓겠다는 뜻이에요. 밑에서 가는 거는 실리를 갖다가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위에서 이렇게 씌어가는 변화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보세요. 백이 그냥 이렇게 한 칸 딱 뛰면은 역시 아까처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연결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그냥 꽉 막히는 모양이 이게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꽉 막히니까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는 거는 흙이 선수로 그쪽 백 모양을 눌러버렸잖아요. 13과 15를. 그러니까 저런데 중앙이 하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막히는 것 자체가 되게 손해가 원래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되도록이면 안 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래서 100이 밀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흙이 이거 참고대로 먼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막는다면은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거기다 흙도 선수고요. 그 다음에 흙이 한 번 더 둔다면은 이쪽에 세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상변 쪽으로 좌상기 쪽으로 걸쳐가면서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100이 여기 하나 밀고 나왔어요. 막히면 안 되니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또 민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여기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된다면 막힌다고 하더라도 100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뚫고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뚫고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흙만 중앙에 또 그 돌이 떠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씌운다고 하더라도 그 약점이 있는 만큼. 거기다가 지금은 그 중앙에 있는 흙들을 갖다가 나중에 100이 좀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건너붙이는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만큼 저 위쪽의 거보다 조금 전에 변화도보다 흙이 손해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100이 14일자를 밀어왔을 때 지금 위를 뻗는 게 아니라 밑에 꽉 막는 거예요. 이 자리만 막게 된다면은 100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는 젖혀 이어서 뭐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럼 위에를 갖다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을 때 흙이 밑에를 젖히는 거예요. 그냥 넘겨줄 수는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젖히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뻗으면서요. 젖혀 나오게 되니까 이 흙들이 막히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뚫리게 되는데 양쪽에 있는 흙은 이거 하나만 수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100은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양분마가 된다는 거예요, 100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13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날짜로 왔을 때요. 100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냥 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나가는 거는 이거 이 15자리가 그러니까 항상 흙한테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여기를 갖다가 100이 먼저 두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는다면은 이때 젖혀가면서 더 기분 좋게 흙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뭐 치받는다든지 그냥 밑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니까요. 아까 거보다 훨씬 많이 이득이죠. 100이. 그래서 여기서 막아주는 거예요. 막았을 때 이때 밀고 나온다면은 이제는 여기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뻗으면은 역시 또 이거를 젖히면서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그쵸? 단수쳐도 있고 막으면은 이렇게 빈삼각이라도 꼬부려 나가게 되면 흙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흙이 저 백을 갖다가 먼저 차단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를 젖혀 놓는 거예요.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것만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뻗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17과 18이 교환이 돼 있어서 100이 못 넘어가거든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되고서 뻗어 나가게 된다면은 역시 100이 또 양쪽으로 끊어져서 100이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막을 때 100은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가고 찌르고요. 막고 단수 치고 있고. 자, 이때 여기를 21자를 갖다 나올 수만 있다면 너무 좋거든요. 이걸 나오게 되면은 다음에 100이 어디 둘까요? 여기서 한번 더 보세요. 다음에 100으로. 네, 맞아요. 그쵸? 그 자리를 갖다가 꼬부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꼬부리고 나오게 된다면은 흙이 중앙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잡히니까요. 흙은 그 우변 쪽을 지켜야겠죠. 이때 단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단치고 나온다면요. 돌려치고요. 단수. 이을 때 단수. 축으로 잡히죠.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축으로 바로 잡히게 되니까 흙이 못 둬요. 이렇게. 흙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갖다가 막는 거예요. 이때 백에 그냥 잡는 방법이 있고 키 받아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키 받고 잡는 것보다는 그냥 잡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키 받고 잡으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가만히 뻗어요. 백을 공격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가 선수가 되냐면요. 지금 당장 여기 끊는 거는 뚫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흙이 여기서 밑을 갖다가 단수치고 뻗는 거 선수가 되죠. 이어야 되니까요. 백의 집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한 집도 없어요. 이 수가 남아있어서 키 받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잡아야지 흙도 지킬 때 이제 손을 빼게 된다면은 거기 단수어도 따먹으면서 거기 한 집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22로 잡고 흙도 꽉 막아서 약점을 지켜놓고요.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지막에 이 자리. 여기까지가 이 모양에서 하나의 정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일선까지 여기가 다 선수 활용이 되는 자리예요. 이게 선수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백이 손해가 좀 많거든요. 좌변에는 하나가 같지만 흙이 지금처럼 13부터 이렇게 다 틀어맞게 되니까 우상기 쪽이 아무런 뒷맛도 없고 모양이 너무 튼튼해요. 그 다음에 이런 때 상변 쪽으로 벌려가게 된다면은 흙이 조금 백은 발은 빠른데 흙이 두텁다고 하는 그런 포석이에요. 그래서 흙이 약간 좋은 포석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 24의 수 저거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24를 갖다가 이거를 왜 두냐면은요. 이 수를 안 둬가지고 만약에 백이 그냥 딴 데 큰 자리를 차지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흙이 한 칸 띄어요. 백도 막히면 안 되니까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쵸? 단치고 여기까지. 근데 이 백이 아직 못 살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젖혀도 맞고요. 한 집 이렇게 내려 그래도 여기 딱 찝어버리면은 다 옥집이에요. 그 사이가. 집이 안 나죠. 그쵸? 여기 갖다가 이어도 단치니까요. 집이 안 나기 때문에 백이 곧말아서 그만큼 흙한테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백이 우변에 백이 곧마가 돼버리니까요. 그 24의 자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흙도 이거를 석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거 지켜봤자 여기 26에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선수가 들으니까 중앙 뛰어나가는 거, 우변에서 젖혀갖고 사는 거 이렇게 양쪽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으니까 흙은 27은, 25는 안 지키고 그냥 손 빼고 다른 데 큰 자리를 갖다가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떠세요? 이 변화 평소에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거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밑으로 날짜 가는 거. 이 날짜 가는 거는 실리를 이렇게 집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백이 차단할 수는 없어요. 차단하게 되면은 같이 밀고 올라왔을 때 백이 끊어지거든요. 곤란해지겠죠. 지금처럼. 역시 백이 양곤마 형태가 되니까요. 양곤마가 되니까 위쪽을 갖다가 눌러야 되는데 아까는 흙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날짜 갔을 때는 백이 그냥 밀고서 꽉꽉 막아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낮게 갔을 때는 밀고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 찔러 놓고서 단수 치고, 이을 때 또 치고요. 이을 때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역시 양쪽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겠죠. 백이 이것도 역시 양군마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렇게 나를 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네, 행마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근데 이때 보세요. 만약에 흙이 이걸 찔러갖고 조금 전처럼 된다면은 기분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찔릴 때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밀고 나가요. 바깥을 나가면은 역시 연결만 하면은 백이 좋은 거고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다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여기 갖다가 이렇게 뭐 막으면 이거 끊어가지고 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갖다가 이렇게 뻗어도 역시 밀고 나가면서 결국 나갈 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흙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백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계속. 흙은 여기서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백도 이렇게 딱 한 점을 이렇게 막아가면서 튼튼하게 지켜놓는다면 그게 큰 손해가 없거든요. 흙이 13으로 하나는 넘어갔지만 백이 12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귀에서 우하기에서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흙도 손해 보게 되니까 별 이득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바로 요 한 수예요. 이게 날일자를 건너붙여서 끊는 거예요. 건너붙여 끊는 거. 그럼 백이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줘야 되죠. 근데 그냥 이었다가는 이걸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오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또 양쪽으로 백돌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단수해갖고 버려야 되는데 손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이. 그쵸? 두 점을 아주 크게 백집 다 부시면서 잡아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백도 위쪽을 먼저 뻗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죠? 이때 이걸 치바꾸서 한 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뻗으면은 여기 같이 쌍립을 서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바로 이렇게 잡게 된다면은 백 모양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갖다가 25로 나와서 끊는 거. 이거 끊어갔을 때 백이 이 흙을 갖다가 잡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계속해서 이게 장문이 안 돼요. 단수 이런 거 치고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백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흙은 백은요. 저거 22로 잡기 전에요. 20으로 치받기 전에 이걸 먼저 하나 들여다봐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흙이 우변 쪽에는 백 두 점을 잡는다면은 백도 나가서 끊어가지고 이걸 잡으면은 귀 쪽에 이렇게 다 잡히게 되니까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었을 때 귀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한 점 축으로 잡는다면은 우변에 두 점 잡힌 것보다 하변 쪽에 여기 흑도를 갖다가 다 막아가면서 하변을 이렇게 한 점 잡는 게 훨씬 크거든요. 자, 세력이 또 돼버리니까요. 이거는 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20으로 들여다봤을 때요. 흙이 꽉 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꽉 있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갖다가 치받고 막을 때 한 칸 씌우는 것까지 뻗을 때 지키고 이런 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백제와 갖다가 이렇게 부시면서 다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돼요. 120에 하나 교환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실리고요. 흙실리, 백은 중앙 쪽에 두터움을 얻는 거거든요. 백세력을 얻게 되는데 어쨌든 흙이 선수로 백집을 다 부시면서 넘어가니까 꽤 이득은 봤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좌변에 백이 이렇게 사면성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상대방한테 이렇게 세력을 준다면은요, 흑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배석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이렇게 백이 12로 받고 이때 위로 날일자가 있는 거 있었죠? 그걸 날일자를 갖다가 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이 밀고 젖혀서 넘어가는 것까지요.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변 쪽까지 걸려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너무 두터워지게 되니까 백이 손을 못 빼고요. 손을 못 빼고 여기서 한 칸을 지키고 그때 좌변 쪽에서 갈라쳐가지고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 어떠세요? 이게 평소에 많이 알고 계시던 거였나요? 오늘 이 포석하면서 지금 우아기 쪽에 이 정석에서 나중에 흙이 다가왔을 때,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확실하게 설명드리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목이 두 개가 있을 때요. 네. 그쵸, 이렇게,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알면은 완전히 차 운전하고 나갈 때 안갯길 이렇게 막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몇 미터밖에 못 보면 상당히 답답하잖아요. 그쵸? 운전하고 가는데 막 안개 이렇게 막 껴있으면은 엄청 답답해요. 근데 그 안개가 싹 사라진다면은 진짜 뻥뻥 뚫리니까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다 보고서 이렇게 시원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부분적으로만 변을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한번 다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여기서 다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귀를 굳힐 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상대방의 돌이 있는 쪽을 소목을 갖다가 두게 되면은 배이 걸쳐오는 자리가 너무 좋죠. 네.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가지고 이런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상대방의 소목이 있는 쪽으로 지금 좌상기에 돌이 있는 상황에서 흑의 소목을 바라보면서 걸치는 거잖아요. 그게 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쪽을 갖다가 붙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우아기 쪽을 굳히고 싶다면은 그럼 우상기는 절대로 소목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아기 쪽 굳힐 때는 항상 우상기는 화점이라든지 반대쪽으로 소목이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는 수예요. 이 굳힘은. 그래서 우상기를 굳히고요. 자, 이때 걸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걸치는 거는 그냥 지켜서 되게 일단 실리 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바짝 걸치는 거고요. 근데 바짝 걸칠 때도 낮은 걸침은 이때 몇 칸 역공을 해야 되죠? 우변에다가 집도 만들면서 우아기에서 그러니까 협공 겸 벌림을 하려면은 바짝 가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세 칸으로 협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세 칸 협공을 진행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정석이 되는데 우변 쪽을 흙이 또 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흙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걸침을 하는 거고요. 높은 걸침에서는 세 칸 협공이 없으니까요. 세 칸 협공이 없다는 거 이거 나중에 높은 걸침 정석 들어갈 때 그때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서 이렇게 날짜 씌우는 거요. 이것도 정석이에요. 밀고 이렇게 한 칸 띄는 거. 그러면서 이거 붙이고서 이런 정석이거든요. 입고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뭐 밀어가는 정석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거 정석 이렇게 정석인데 지금 우변 쪽에 흙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다 우상기 쪽에 흙이 강하게 있으니까 하나 더 밀어주고 한 칸 띄면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게 이렇게 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기서 협공을 와가지고 흙을 공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협공을 오히려 백이 쳐들어봤자
백이 더 공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기 쪽의 흑돌도 강하니까요. 흑이 먼저 막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석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한 칸을 걸치면은, 물론 협공해갖고 두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이에요. 한 칸을 뛴다든지 요도 정석을 한다든지. 흑이 실리바둑을 두고 싶으면은 협공보다는 붙여 뻗는 정석, 이걸 하시는 거예요. 뭐 눈사태 정석 하면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초반부터 그냥 대판 싸우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이렇다 할 포석이 없어요. 눈사태 정석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계속 변화해 나가가지고 바둑판 4분의 1 딱 차지해 버리니까, 그거는 그냥 눈사태 정석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때 그때 하시고요. 바로 맞고 뻗었을 때, 네, 이 정석이 된다면은 이때 꽉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간격이 좁으니까 어차피 여기를 지켜야 된다면은 이걸 갖다 한 칸을 더 넓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칸을 더 넓혀야 돼요. 그래서 백이 꽉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좀 편해지는 바둑이에요. 흑 9의 자리가 3칸의 간격이 있는 만큼 흑이 좀 집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백이 호구를 치는 거고요. 이때 한 칸 뛰고 3칸 벌리고 여기서 2칸 다가오는 것까지. 이때 백이 한 칸을 받아주는 게 정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좌변 쪽을 갈라서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흑은 완전히 실리바둑, 백은 약간 두터운 위주의 바둑을 갖다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가오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자, 근데 둘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백이 더 다가가고 싶은 쪽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느 쪽 다가가시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위에서 다가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래쪽에서 다가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 상변 쪽하고 하변 쪽의 간격이, 상변이 한 칸이 더 넓어요. 그리고 그 우상기하고 우하기 쪽하고 발전성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흙 모양의 우상기 쪽 발전성이 좋은가요? 아니면 우하기 쪽 발전성이 좋은가요? 우하기보다는 우상기 쪽의 발전성이 더 좋죠. 우하기는 흙7로 하나만 나와 있는 건데, 저 위쪽은 흙 1로 이렇게 또 그 9까지 있으니까 좀 많이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변 쪽은 어차피 흑이나 백이나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이나 상변이나 집을 만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둬가지고 책 칸 벌릴 때 뭐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뛰게 된다면은 상변에서 두는 거나 하변에서 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대신에 어떤 차이냐면은 흙집이 어느 쪽에 흙집을 부시는 게 더 좋은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차라리 이 위에서 다가와가지고요. 이런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뒀을 때 되게 지금처럼 상변 쪽에 돌이 있는 게, 상변에 돌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되게 좀 선수 잡는 정석, 이런 정석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석. 이런 식으로 정석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흙이 뛰어나갔을 때 백이 선수를 잡잖아요. 그래서 상변 쪽을 이렇게 먼저 벌려가면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조각조각 바둑 나죠. 어쨌든 저 상변 쪽으로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위쪽에서 다가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보통 가장 무난한 포석이에요. 호각의 갈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행이 있고요. 근데 백이 10을 갖다가 안 지킨다면요. 안 지키고 좌변을 온다면은 그때 약점, 요 자리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가고 받을 때 위에서 날일자는 두터움이고요. 밑에서 날일자는 실리예요. 두터움과 실리, 두터움과 직, 요 차이를 갖다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왔을 때는 밀어서 넘어가고요. 찌르고 단수. 이을 때 이건 못 나와요, 진짜. 이거 꼬부려가지고. 저 위에서 맞고, 이거 치 받는 거는 손해였죠. 그래서 잡고 맞고요.
이때 백도 여기 지키는 것까지. 그 다음에 흙은 상변 쪽에 벌려가는데 흙이 우상기 쪽에 이게 다 너무 강하니까 백이 이런데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잡혀요, 위에서. 뭐 어디 도망갈 공간도 거의 없어요. 흙한테 꽉꽉 계속 막히니까요. 그래서 흙이 좋은 거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위쪽을 막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막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쪽에서 두는 거는 집을 갖다가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치받아서 잡기 전에 여기 나와서 끊기는 이 약점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백이 하나 들여다봐서 활용해 놓고 이렇게 치받고 잡는 것까지. 이거를 백이 20을 갖다가 활용 안 하게 되면 진짜 곤란해요. 저 우변 쪽에 엄청 통째로 20집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20을 갖다 안 하게 된다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포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백이 또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수법. 이것도 뭐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많이들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거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우상기 쪽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변에서 나중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때 붙이면은 이게 막 바깥에 갔다 이렇게 막아가면서 백을 그냥 통째로 잡는다든지 이런 진행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내일 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석이라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진행만 아신다면은 저 우상계 쪽은 간단하게 두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